안녕하십니까? 노노라이프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문이 닫히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연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가 끝나자마자 엔딩 크레딧도 보지 않고 바로 나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공감과 잔잔한 미소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개인의 버릇이 아니라 고맥락 문화, 집단주의, 관계주의,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가 낳은 심리적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연타나 영화 엔딩 크레딧이 시작되자마자 퇴장하는 등의 빨리빨리 문화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상대의 기분과 상황을 끊임없이 살피는 눈치나 말없이 반찬을 나눠주는 정문화는 개인의 독립성보다 관계의 조화를 우선시하는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공적 자기의식이 발달한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무의식적 행동의 심리학적 기반.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인간 행동의 약 95%가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의식은 프로이트가 말한 억압된 욕망의 저장소뿐만 아니라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자동화된 사고 및 행동 패턴, 즉 습관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이 반복되면 이는 점차 무의식적 습관으로 고착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행동 패턴은 개인이 속한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문화는 무엇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한지를 규정하는 사회적 틀이며 개인은 이 틀 안에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고 감정을 다루도록 학수됩니다. 상황별 무의식적 행동 패턴 50가지 분석. 이제 한국인의 무의식적 습관을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을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독특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동 및 공공장소에서의 습관. 첫 번째,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누르기입니다.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까지 약 7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닫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미리 하차 준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1초라도 빨리 내리려는 조급함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어깨빵, 즉 부딪히고 사과 없이 지나가기입니다. 복잡한 곳에서 타인과 부딪혀도 사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낯선 사람과의 신체 접촉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개인 공간에 대한 인식이 서구와 다름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뒷사람 위에 문 잡아주지 않기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보편적인 매너인 문 잡아주기가 한국에서는 지인 관계가 아닐 경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는 관계의 범위를 우리와 남으로 구분하는 경향과 관련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기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은 종종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 흰 선만 밟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놀이처럼 횡단보도를 건널 때 무의식적으로 흰 선만 밟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단 오를 때 칸수 세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계단의 수를 세거나 한 번에 2칸씩 오르는 등 자신만의 규칙을 만듭니다. 여덟 번째,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입니다. 두 줄 서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바쁘지 않아도 에스컬레이터의 왼쪽 줄에서 걷거나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예 이런 분을 위해 한쪽 줄을 비워놓는 게 국룰입니다. 아홉 번째, 빈자리 선점을 위한 눈치 싸움입니다. 대중교통에서 곧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미리 가서 서 있는 등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열 번째, 말 대신 고개 움직임으로 의사 표현하기입니다. 긍정은 위아래, 부정은 좌우로 고개를 젓는 등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대기 및 소비, 상황에서의 습관.
11번째, 자판기 음료 미리 손 넣고 기다리기입니다. 음료가 다 나오기도 전에 컵 출구에 손을 넣고 기다립니다. 1, 2초를 단축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12번째, 영화 엔딩 크레딧 스킵입니다. 쿠키 영상이 없는 영화의 경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마자 대부분의 관객이 퇴장합니다. 엔딩 크레딧도 영화의 일부로 여기는 서구 문화와 대조적입니다. 13번째, 점원의 카드 대리 서명입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시 본인이 해야 할 서명을 점원이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결제를 위한 관행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위법입니다. 14번째, 번호표 반복 확인입니다. 은행이나 식당에서 받은 번호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자신의 순서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15번째, 줄서기 최적 위치 탐색입니다. 계산대 줄을 설 때 어느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16번째, PC방이나 카페에서 자리부터 맡기입니다. 주문 전에 가방이나 소지품으로 자리를 먼저 확보합니다. 17번째, 음식점 리뷰나 별점 확인 후 방문입니다. 맛집 앱의 리뷰나 별점을 확인하지 않고는 식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8번째, 국민템 소비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패딩, 신발 등이 유행하면 너도 나도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여 입고 다닙니다. 19번째, 배달 앱 새로 고침입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 현황을 수시로 새로 고침하며 확인합니다. 20번째, 인터넷 쇼핑 시 최저가 검색입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반드시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100원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구매합니다. 미디어 소비 및 일상 습관. 21번째, 볼륨이나 채널 숫자에 집착하기입니다. TV 볼륨이나 채널을 짝수 혹은 5나 0으로 끝나는 숫자에 맞춰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22번째, 리모컨 방향 정확히 맞추기입니다. 리모컨은 적외선 신호이므로 방향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반드시 TV를 향해 아주 정확히 조준합니다. 23번째,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은 한국인에게서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24번째, 웹툰이나 드라마, 정주행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몰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5번째, 유튜브 영상 1.5배속 시청입니다. 정보 습득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배속으로 시청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26번째, 나중에 볼 동영상 저장만 하기입니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견하면 저장해두지만 정작 다시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27번째, 메신저 읽씹과 안 읽씹 구분입니다.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는 읽씹과 아예 읽지 않는 안 읽씹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며 관계의 텐션을 조절합니다. 28번째, 의미 없는 인터넷 서핑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확인하거나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29번째, 파일 저장 시 최종, 진짜 최종 사용입니다. 문서 작업 시 최종, 진짜 최종, 최종 수정 등 여러 버전의 파일을 만들며 혼란을 자초합니다. 30번째, 알람 여러 개 맞추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 것을 대비해 5분 간격으로 여러 개의 알람을 설정합니다. 식사 및 음식 문화. 31번째, 밥과 반찬 비율 맞추기입니다. 식사의 마지막 순간에 밥과 반찬이 정확히 떨어지도록 양을 조절하며 먹습니다. 32번째, 반찬 먹는 순서 정하기입니다. 메인 반찬을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먹거나 맛없는 반찬부터 먹는 등 자신만의 식사 순서를 따릅니다. 33번째, 사랑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며 얼죽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34번째, 국물에 밥 말아 먹기입니다. 국이나 찌개가 있으면 밥을 말아 먹어야 식사를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35번째, K디저트 볶음밥입니다. 닭갈비, 감자탕, 곱창전골 등 메인 요리를 먹은 후 남은 양념의 밥을 볶아 먹는 것을 식사의 필수 코스로 여깁니다. 36번째, 음식 나눠 먹기입니다. 자신의 찌개나 반찬을 다른 사람의 숟가락으로 함께 떠먹는 것에
거부감이 적습니다. 37번째, 서비스 문화입니다. 식당에서 서비스로 음료나 반찬을 추가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기대합니다. 38번째, 음식 사진 촬영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 것이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의식이 끝나야 식사가 가능합니다. 39번째, 쩝쩝 소리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40번째, 식사 후 커피 마시기입니다.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41번째, 눈치 보기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상대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행동은 한국 사회의 생존 기술에 가깝습니다. 42번째, 웃다가 상대방 때리기입니다. 대화 중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웃으면서 상대의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치는 행동을 합니다. 간혹 세게 여러 번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43번째, 옷소매 잡아 끌기입니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옷을 잡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44번째, 연장자 앞에서 시선 피하기입니다. 어른이나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겨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혹 영화에서 눈 깔아 라는 대사가 많습니다. 45번째, 정 때문에 거절 못하기입니다. 부탁을 들어주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그 X의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난처해야 합니다. 46번째, 초면의 나이나 결혼 여부 묻기입니다. 관계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초면에도 나이나 결혼 여부 등 사적인 질문을 서슴지 않습니다. 47번째, 우회적 표현입니다. 밥 한번 먹자는 인사는 실제 약속이기보다 관계의 유지를 위한 의례적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에 언제는 언제일까요? 48번째, 감정 표현의 서툴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등의 감정 표현을 말 대신 표정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9번째, 우리라는 표현 남발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회사, 우리나라 등 개인의 소유가 아닌 대상에도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우리 남편은 잘못된 표현 아닐까요? 50번째, 겸손의 표현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아니에요 라며 일단 부정하고 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의 문화적 배경, 이러한 무의식적 습관들은 한국인의 심리를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화 코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맥락 문화와 눈치. 한국은 대표적인 고맥락 문화권으로 직접적인 언어 메시지보다 주변 맥락과 비언어적 단서가 더 중요한 소통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믿음은 상대의 마음을 스스로 해석하는 공경험, 습관을 낳았습니다. 눈치는 이러한 문화에서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파악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사회적 생존 능력입니다. 집단주의와 관계주의. 한국의 집단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대립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는 우리라는 강한 내 집단 의식과 그 안에서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가족 같은 회사라는 표현이나 정문화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가족처럼 확장하려는 가족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 사고는 나에게 좋은가 보다 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먼저 고려하게 만듭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결과 중심주의, 압축 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달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엘리베이터 타침 버튼 누르기, 배달 앱 새로 고침, 영상 배속 시청 등은 시간을 1초라도 아껴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빨리빨리 문화가 무의식에 각인된 결과입니다. 불확실성 회피와 체면 문화. 한국인은 불확실한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선호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템을 소비하는 것은 다수의 선택을 따름으로써 실패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심리입니다. 또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끊임없이 의식하는 공적 자기의식과 체면 문화는 한국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과의 비교 성향이 강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행동은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문화 비교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인의 습관이 독특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행동과 심리는 문화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행동의 유사성과 차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들은 국가 간 성격 특성의 차이는 예상보다 작으며 오히려 한 국가 내의 개인차가 훨씬 크다는 유사성 가설을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 62개국 시민들의 일상 경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 국가 간 경험의 차이는 미미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긍정적이고 편안한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가치의 보편성과 행동의 특수성. 문화적 차이는 추상적인 가치 자체보다 그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라는 가치는 보편적이지만 브라질 사람들은 물 절약을, 영국 사람들은 다른 행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라는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한국에서는 연장자 앞에서의 시선 회피로,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눈 맞춤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화권별 특성 비교. 한국은 고맥락, 간접화법, 눈치를 중시하며 갈등 처리 시 완곡한 표현과 중간자를 활용하고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을 가집니다. 일본은 고맥락, 침묵, 겸손을 중시하며 갈등 회피와 조용한 거절을 선호하고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을 가집니다. 미국은 저맥락, 직접적, 개방적 소통을 하며 직접적 논쟁과 논리적 설득을 선호하고 독립적 자기 개념을 가집니다. 인도는 관계와 계층 중심, 격식과 융통성을 중시하며 관계 관리와 제3자 조율을 선호하고 상호의존적과 독립적 자기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무의식적 습관은 집단주의, 고맥락 문화라는 동아시아의 보편적 특성 위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 더해져 형성된 특수한 행동 양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적 습관의 긍정적 활용 및 재현. 무의식적 습관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강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재해석,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비칠 수 있지만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신속한 행정 처리, K 콘텐츠의 빠른 트렌드 반영 등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효율성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눈치와 정의 사회적 자본화. 눈치는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능으로, 정은 파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묶어주는 강력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 협상이나 팀워크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유대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자기 인식의 중요성.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문화적 자기 인식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타문화를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로 이해하는 토대가 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습관 형성. 뇌는 변화를 싫어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 습관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듯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성장형 사고방식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무의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긍정적 믿음은 자성의 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무의식적 습관은 단점이나 교정의 대상이기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문화적 DNA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